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 맞이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삼성에 대한 이야기, 아주 재미있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께 짤막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분이죠. 이분이 보니까 뭐 김영익 씨죠. 김영익. 뭐 교수라고 하는데 뭐 정식 교수는 아닌 것 같고 뭐 겸임 교수 정도 되겠죠. 겸임 교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요. 이분이 뭐 많이 나오더라고. 매체에 나와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만전자 언제 탈출합니까?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재미있는 분인데 한번 볼게요. 올 12월 이후부터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이제 심각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서 많이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약세장은 내년 이후 심각한 경기 침체 우려를 미리 반영한 겁니다. 보통 그렇죠. 주가라는 게 미리 선반영됐다고 하죠. 선반영, 미리 앞서서 반영된 거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죠. 그 매일경제 관련된 그런 유튜브에 나왔던가 봐요. 그래서 일단 김 교수 이분이 이제 9월 연중 저점을 무너뜨리고 하락한 그 주식시장의 그 조정은 이미 내년 이후에 경기 침체를 선반영한 것이다. 그런 분석을 내놓은 거야.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 S&P 500 지수의 전년 그 동기 대비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약 8개월 정도 이제 선행한다죠. 선행하고 코스피 지수는 약 12개월 정도 선행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같은 계량 분석을 감안할 때 내년도 경기 침체로 인한 물가 상승률 그 하락에 주가가 미리 반응했다. 그런 설명입니다. 미리 반영했다. 그래서 김 교수는 그 주가의 반등 기미는 올해 12월까지 미국 소비자 물가 그 CPI 그 상승률의 둔화가 이제 선결 조건이래요. 선결 조건. 그걸 강조를 하는 거야. 12월. 미국의 그 가계 저축률의 장기 평균은 7% 수준을 기록했는데 올해 6월에는 3%, 최근에도 3.5%로 내려가면서 2007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과 비슷해졌다. 그 미국인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고 저축률이 높아져야 높은 물가도 이제 잡힌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국제 유가도 이제 세계 수요 그 위축으로 내리면서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그 인플레이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김영익 교수는 연말까지 세계 경제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 3대 키워드로 인플레이션, 강달러, 미중 패권 전쟁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강달러, 미중 패권 전쟁.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미국 기준에서 올해 6월부터 피크아웃이 진행되는 중인데 그 속도가 좀 느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통화증가율하고 그 경제 성장률은 비슷한 경로를 가는데 미국 연준이 이제 샤워실의 바보처럼 코로나 팬데믹서 과하게 돈을 풀었다. 그래, 코로나 팬데믹 당시 그 광의 통화는 적정 통화 수준보다 30% 많이 공급됐지만은 올해 2분기부터는 적정 통화 수준보다 4% 적게 공급됐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네요. 보니까.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김 교수가 올해 12월 한국 CPI는 한 4.6% 정도, 내년 1분기 한 4% 초반으로 둔화된다. 그래서 올해 4분기부터는 그간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이 이제 감소하면서 이제 성장세가 이제 꺾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려를 이제 표하는 겁니다. 올해 4분기부터. 그래서 한국 수출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반도체 같은 그런 수출 주력 업종의 부진을 꺼내 들었어요. 그 김 교수가 조선 업종이 수출을 선방해도 그 반도체에 비하면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밖에 불과하다. 2%밖에 안 된다. 그래서 미국 소비가 이제 위축이 되면은 한국 수출도 증가하기 힘들지만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경우 다소 애널리스트가 내년 1분기를 업황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야? 언제 탈출하냐고 물어봤더니요. 탈출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결론은 그래요. 아무도 몰라. 이 김 교수도 몰라요. 그래도 이분도 뭐 제대로 뭐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언제 탈출하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단지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것만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볼 때는 저는 그래요. 지금 반도체 경기가 올 연말까지는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희망적으로 봤을 때 한 12월 연말 돼야지 한 6만 정도 터치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6만 정도. 그 사이에는 5만에서 계속 헤맬 것 같아요. 재수 좋으면 연말에 한 6만 터치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한 6만 전자의 시대가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수적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아직까지 뭐 전쟁 상황도 그렇고 금리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게 안 좋아. 안 좋습니다.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할 수 있겠지만은 삼성전자는 조금 약간 더지지 않겠나. 그래도 그 대신 더 이상 빠지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가 이제 방송에 그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보면 뭐 유튜브에 나와서 유튜브에 좌측 많이 나오는 사람들, 여기저기 나오는 사람들이 말 너무 귀담아 듣지 말고 그냥 우리 스스로가 깨우치고 배우고 느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야 말 한마디 하면 끝이야. 의미 없어요. 그냥 나와서 막 출연이나 좀 받고 좀 떠들어대고 하면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뭐 애널리스트 이야기들에 너무 귀담아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담 없이 얘기하면 돼. 자기 증권사 얘기 좀 하고 개미도 좀 꼬셔가지고 증권사로 좀 끌어모으면은 그걸로써 그 애널들은 성공하는 거야. 실적 좋으면 이제 진급하는 거지. 이제 승진하겠죠. 이제 과장, 뭐 부장, 뭐 이사 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개미들 단물 빼먹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그래서 절대로 뭐 그 방송에 나와서 언제 갑니다. 언제 또 슈팅 할 겁니다. 그게 참 맞지가 않다는 거야. 쉽지가 않다는 거야. 저 또한 그렇잖아. 뭐 주가 예측해봐야 안 맞아. 거꾸로 가, 거꾸로. 폭락합니다, 폭등해. 폭등합니다, 폭락하고. 그 제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제 얘기 거꾸로 들어야 돼. 거꾸로. 알았죠? 제가 폭락합니다 하면은 그 다음도 올라요. 폭등합니다 하면은 떨어집니다. 알겠죠? 천회장 반대로 해라. 반대로 하면 여러분들 꿀 빨 수 있는 겁니다. 뭐 웃자고 한 거지만은 요즘은 그렇네 보니까 거꾸로 하십시오. 거꾸로 하시고 그냥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이 종목과 같이 오래오래 가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절대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발도 담그지도 마, 얼씬도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